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때문에 약간 줄었는데요, 교수님. 네. 혹시 백신 영향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직 백신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백신의 영향은 일단은 노인층에서의 사망자는 줄고 있고 중증 환자의 늘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유행 상황이 백신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접종률도 매우 낮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퍼센트쯤 맞으면 지금 정도 수준의 감염자 수가 발생해도 약간 일상이 좀 약간 좀 편안해질까요? 일단 이제 감염자 숫자도 좀 줄어야 되는 게 예. 맞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30%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니까 예. 조금씩 감소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낮아진 거는 이제 50% 넘기 시작하니까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접종도 아마 50%를 넘는 시점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정되는 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는 예. 영국이랑 이스라엘은 워낙에 확진자가 많았던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뭐 10만 명까지 올라갔고 예. 이스라엘은 900만 인구에 10,00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뭐 100명대까지 떨어지는 모습하고 우리가 지금 7, 800명 나오는데 예. 이제 만약에 한 2, 300명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참 우리가 뭐 잘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잠깐 발표하신 내용 약간 짚어보면 네. 이상 반응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좀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치료비가 보상이 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어떻습니까? 제도를 이제 예. 새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근데 방금 설명한 것 중에 급성, 이제 파종성 뇌척성 같은 경우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백신이 있긴 있지만 예.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예.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인과관계 불명확인 경우는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단순화시키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예. 어떤 경우라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다른 질병에 예. 의한 사망인 거나 중증인 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지원 안 하겠지만 예. 일단 그런 부분이 명확지 않은 상황 또는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선 지급하겠다. 다만 비용 자체가 이제 손해보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일단은 치료비 이제 치료비 개념으로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50% 정도 되면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그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최초 시작 규모가 작아가지고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50% 되면 좀 어떤 약간은 나아지겠죠, 처음 생활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그 단계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를 시키게 예. 되면 접종이 한 50%도 안 되기도 했고 접종을 했지만 일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발병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증 감염이나 또 그런 이제 사망자나 이런 숫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단계를 낮추더라도 접종률이 올라감과 동시에 아주 완만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일단은 확진자 수가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는 지금으로서 뭐 정확히 알기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6월까지 1,200만 명을 맞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연령대도 확장될 거고 전반적인 백신 수급이 안정이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접종수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한 8월 정도 되면 아마 50%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라는 말씀이 1차 접종을 한 국민의 네. 수가 전 국민의 50%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2차 접종까지 안 하더라도?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분명은 1차 접종만 해도 막 7, 80%의 어떤 예방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네, 그렇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공이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4주 정도 지나가면 80% 내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에 도달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백신 얘기가 좀 나오던데 시노팜의 임상 결과를 좀 검토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예, 일단은 이제 시노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이제 그 백신 방법인 바이러스를 일단 키워서 일단은 이제 약물 처리해서 예. 바이러스를 이제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접종을 하는 이제 고전적인 이제 사백신 형태의 백신인데요. 일단은 이제 WHO에서 인정한 연구는 여러 국가를 이제 융합해서 했는데 한 77%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면 이제 WHO 제시한 50%보다 넘는 거고 예. 뭐 다른 백신하고도 이제 어느 유사한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 부분에서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임상 연구 상황에서 이제 워낙 이제 고전적인 백신이고 또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걸 생각했는데 임상 연구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도입을 검토해 봐야겠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도입을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현재 WHO에서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가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냉동 보관해서 보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 인도 같이 백신이 부족하고 현재 그런 유통이 어려운 국가들 중심으로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약간은 다른 질문인데 사백신이라 그러셨어요. 죽은 백신이란 그 죽을 사자 쓰는 네. 백신이죠. 근데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생명체가 아닌데 사백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자체에서의 그 백신 자체가 이제 우리의 세포에 들어오게 되면 증식을 하게 되는 기능이 남아 있으면 예. 살아 있다고 증식이 안 되는 형태로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사백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증식이 안 되는 백신이라 생각하시면 제가 돼요. 너무 단순해서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기능을 못하게 약간 일부를 파괴한 백신, 예, 그 약물 처리를 해서 파괴를 한 겁니다. 전염 기능을 파괴한 뒤 몸에 주사하는 거군요. 네, 주사하는 예. 거. 근데 어차피 바이러스 표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래서 항원 부위가 살아 있으니까 항원 부위는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 그 항원 부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을 자극하는데 워낙에 사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독감 백신처럼 효과가 별로 뛰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 성분, 그러니까 알루미늄 성분의 면역 증강제를 포함해서 백신의 면역 효과를 높인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 면역 증강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예, 그래서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접종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게 좀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뭐 아직까지 증명된 바는 없지만 면역 증강제가 들어간 백신들이 이제 가끔은 뭐 자가 면역 질환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언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뭐 발표도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고 백신이 어르신대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작용이 적었다 이 통계 맞는 거죠? 아까 발표한 사실 거에 국내에서도 나온 통계고요. 예. 외국에서도 뭐 신고 사례라든지 임상연구 사례에서도 보지만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상 반응 숫자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 반응 숫자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리얼월드라 그래서 실제 접종 사례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세 이상에서는 화이자 백신과 거의 버금가거나 예. 오히려 중증 예방 효과는 좀 나은 게 아니냐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또 어른들에 있어서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접종 자체 효과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맞아야 할, 접종을 해야 할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독일에서는 그 연령 제한을 오히려 없앴는데 네. 만든 나라 영국에서는 더 강화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국가별로의 그런 접종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 넘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유행 자체가 많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60세 미만으로 이제 그거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영향 때문에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률도 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철폐해서 일단 백신 접종률을 좀 올리려고 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접종을 50% 이상이 맞은 상황이고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룹은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연령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자국 백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니까 또 어떤 일부에서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결정 상황도 굳이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국가별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그 백신 면제, 특허 면제 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전문가분들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 특허 면제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예. 근데 특허 면제를 하더라도 그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또 임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 특허 면제에 의해서 나오는 백신도 1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특허 면제보다 저희는 특허 면제는 당연히 중요한데 특허 면제에다가 아예 기술 이전을 해서 백신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 허브 국가에다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지원을 해서 백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게 지금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과연 해주겠느냐 이게 그 쟁점 같은데요. 제약 사기업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왜 해주겠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오늘 뭐 실제 뭐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이미 화이자가 중국하고 생산 기반에 대한 협정을 맺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백신에 대한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느니 아예 기술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 훨씬 더 백신이 만들어지는 시간까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그런 기술 이전 바닥을 생산하는데 유리한 허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백신들에 대해서 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정에 대한 그 부분만 기술이 좀 확실히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생산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떤 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부분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자를 억제하는 데도 성공했고 어떤 백신 접종과 이게 종합적으로 좀 성공했다 이런 평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건? 일단 란셋이라는 이제 저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강력한 억제책을 통해서 확진 사망자 숫자도 감소시켰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도 최소화시켰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그런 방역의 상황들을 잘 조정했다라는 국가의 우리나라, 뭐 뉴질랜드, 예. 뭐 대만, 일본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백신 접종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전에 대한 결과고요. 아, 백신 예. 접종과 이제 맞물렸을 때 또 얼마나 다시 평가를 나아지는지는 또 해봐야겠군요.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디 평가한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제가 그 기간은 네, 란셋이라는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란셋이란 논문에 실린 실린 내용인가요? 내용입니다. 그 예. 논문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논문이죠. 그게? 그러니까 란셋은 이제 의학 저널 중에서는 예.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여길 정도로 아주 의학계 내에서 네이처나 사이언스급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